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교합평면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합평면 조절은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 파트로 나눠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제일 편합니다. 교합평면이 있을 때 우리는 교합평면을 조절하지 않고 치료하는 게 물론 제일 편하겠죠. 그런데 어떤 증류에 있어서는 교합평면이 이와 같이 값이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동하는 경우를 우리는 카운터 클록와이즈 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이와 같이 이동하는 경우에를 클록와이즈 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또 변화를 할 것인지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하구치가 이와 같이 정출이 됩니다. 상하구치가 정출이 되면 어떤 값을 가지게 될까요? 교합평면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오클루잘 플레인 자체의 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플랫한 오클루잘 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하구치가 이와 같이 내려오는 경우에는 교합평면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하하구치가 이와 같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이와 같이 빨간색 도트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합평면의 각도 자체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스티프한 교합평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와 같이 시계 방향으로 변화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합평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퍼 오클루잘 플레인, 포스테리어 오클루잘 플레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거를 유지를 하냐, 변화를 시켜준다고 하면은 플랫은 하냐 아니면은 스티프닝 하냐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또한 이런 항목은 UOP, POP에 따라서 또한 나눠질 수가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멀 오클루잘 플레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유지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지하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티프한 POP인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유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치관계가 1급이라고 이와 같이 스티프한 POP인 경우 유지를 하게 되면 상하계 전치는 이와 같이 오버 이럽션이 돼서 거미 스마일로 보일 것이고, 상하계 전치는 링거 버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비심미적인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유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UOP가 10도, POP 12도입니다. 노멀 UOP, 노멀 POP죠. 가능하면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이에요. 반면에 유환자인 경우에는 UOP는 11도, POP는 18도예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노멀 UOP, 스티프한 POP예요. 즉 스티프한 UOP, 스티프한 POP는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변화를 하는 것은 어떤 반응으로 또 나타날까요? 여러 종류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클록와이즈 로테이션, CW 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티프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와 같이 반시계 방향인 경우에는 카운터 클록와이즈 로테이션, CCW라고 얘기를 하고, 플래트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와 같이 플래트닝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어떤 경우에 반응이 될까요? 이와 같이 우리가 3급 고무줄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치아 및 골격의 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플래트닝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합평면 값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가 됩니다. 그러고서 이로 인해서 하악의 위치는 더욱더 전방으로 위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A&B 값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3급 부정교합에 있어서는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고 더 나빠지게 될 것이에요. 이에 반해 1급 및 2급에서는 더욱더 좋은 쪽으로 될 것입니다. 상하악 전체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상하악의 전치는 더욱더 약간 레비어 버전을 보고, 하악의 전치는 링거 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와 같이 회전하는 것을 클록와이즈 로테이션, 스티프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는 주로 2급 고무줄을 사용을 함으로써 생기게 되겠죠. 이와 같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교합평면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하악의 위치는 더욱더 후방 위치를 하게 돼서 A&B 값이 더욱더 커지게 돼요. 즉 1급과 2급에서는 더욱더 안 좋은 쪽의 치료가 됩니다. 2급 치료에서는 하악이 전방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악이 더 후방으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에 반해 3급 부정교합에 있어서는 좋은 쪽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계 전치는 더욱더 설축경사가 될 것이고 하하계 전치는 더욱더 순축경사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브라운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교합평면의 경사도는 시선교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합평면이 1도 변화가 올 때마다 교합관계는 0.5mm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합관계가 3mm입니다. 헬프크레스2예요. 헬프크레스2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치아를 뒤로 밀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또한 교합평면을 이와 같이 바꿔줌으로써 우리는 바람직한 교합관계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3mm 위에 있어서는 6도의 교합평면이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합평면을 조절을 하기 위해 있어서는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교합평면이 정상적인 성장, 그 다음 교정치료,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두 번째로는 다양한 교정장치에 의해서 교합평면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그 다음은 중요한 사항은 이런 교합평면을 조절하기 위해 있어서는 어떠한 장치를 쓰고 어떠한 치아 이동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에요.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이러한 교합평면의 변화 양상을 평가할 때 첫 번째 경우는 정상적인 성장의 양상을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성장 발육에 있어서는 상하계 구치가 오버이럽션이 됨으로써 즉 교합평면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함으로써 하악도 전방으로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게 되겠지만은 FH, 오클루잘 프렌 자체가 평탄해지고 그다음 맨디블라 프렌도 평탄해지고 이로 인해 하악은 더욱더 전방에 위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런 교합평면은 교정치료를 통해서 우리는 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버젯이 큰 경우에 상하계 전방부하고 하하계 후방부, 구치부에 고무줄 끼는 경우를 우리는 롱 크레스트 일라스틱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와 같이 롱 크레스트 일라스틱을 쓰게 되면 하하계 구치는 어떻게 될까요? 정출이 되고 또한 근심으로 이동이 됩니다. 반면에 상하계 전치는 어떻게 이동이 될까요? 상하계 전치는 정출이 되고 후방으로 이동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롱 크레스트 일라스틱에 의해서는 UOP도 스티프해지고 POP도 스티프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롱 2급 부정교합의 특징은 스티프한 POP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스티프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그래서 바람직한 치료가 아니게 됩니다. 반면에 하하계 전방부에서 상하계 구치부로 고무줄 끼는 경우를 우리는 롱 크레스트 일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치아 이동이 나타나게 될까요? 상하계 6번이 정출이 됩니다. 그리고 상하계 6번이 전방으로 이동되겠죠. 하하계 전방부 치아들은 정출이 되고 후방부로 이동이 될 것입니다. 상하계 구치부가 정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UOP는 플랫해지고 POP도 플랫해집니다. 이것이 3급 부정교합 치료에 좋을까요?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 3급 부정교합의 에티올로지 팩터로 우리는 상하계 6번의 정출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계 6번은 정출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무줄은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악교정 수술과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3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있어서는 플랫한 교합평면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스티프한 교합평면을 가지게 됩니다. 3급 부정교합의 수술의 치료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될까요? 하악을 후방으로 넣어야 됩니다. 하악을 후방으로 넣기 위해 있어서는 상하계 후방부가 이와 같이 상방으로 임팩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악이 후방으로 들어갈 공간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이 수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플랫한 교합평면 자체가 이와 같이 정상의 교합평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교합평면이 16도로 스티프합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상악은 하방으로 내리고 하악은 이와 같이 더욱더 전방으로 이동한 어드밴스먼트 서저리를 해야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양악 수술을 통해
교합평면 자체가 스티프한 게 정상의 교합평면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악교정 수술을 할 때는 이와 같은 수식을 사용을 하면서 수술 계획을 잡고 또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즉 플랫한 교합평면은 스티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스티프한 교합평면은 플랫하게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은 여러 가지 교정 장치에 의해서 교합평면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교정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장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traoral appliance, removable appliance, fixed appliance, intermaxillary elastic, 또한 미니 스크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헤드기어가 되겠습니다. 헤드기어는 2급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하이풀 헤드기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상악의 구치가 인트루전이 되면서 디스탈로 갑니다. 그러면 UOP 자체는 스티프해지게 되겠죠. 반면에 서비칼 헤드기어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상악의 6번이 정출이 되면서 후방 이동이 될 것입니다. 상악의 6번의 정출은 교합평면을 플랫하게 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페이스 마스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페이스 마스크는 열성장되어 있는 상악을 전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상악은 골 자체가 전방으로 이동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악의 제1대구치가 정출이 되면서 이와 같이 전방으로 이동할 수가 있겠어요. 상악 제1대구치의 정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UOP가 플랫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는 우리가 딥바이트인 경우에 우리가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를 사용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하악의 전치는 압화가 되고 하악의 구치는 정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합평면은 스티프닝이 되게 되고 클록와이즈 로테이션이 되게 될 것이에요. 반면에 오픈 바이트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럭이 됩니다. 이런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럭은 하악의 소구치, 대구치 부의 교합면을 덮는 것이 돼요. 그럼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하악의 전방부 치아들은 전치는 정출이 되고 하악의 후방부 치아들은 압화가 됩니다. 그럼 교합평면은 플랫타이밍 되고, 즉 교합평면은 카운터 클록와이즈 로테이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장치가 펑셔널 어플라이언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펑셔널 어플라이언스는 특히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하악을 전방으로 위치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프리웨이 스페이스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와 같은 프리웨이 스페이스를, 증가된 프리웨이 스페이스를 상하 구치의 서로 차등적인 이러한 조절을 통해서 교합평면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트랜스팔라탈 아치 TPA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는 앵커리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했던 장치죠. 그래서 앵커리지 보강을 위해서 주로 사용을 했지만은 이와 같이 이런 장치를 사용하면은 상악의 제1대구치는 약간의 압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상악의 제1대구치가 압화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야 될까요? 상대적으로 교합평면은 스티프해지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와 같이 성장 중인 환자에서 3급 부정교합의 경향이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TPA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상악의 구치의 오버랩션을 막고 그 다음에 플랫한 UOP를 스티프닝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때 루프의 방향은 후방부 쪽이 아니라 전방부를 향하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딥바이트인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 인트루전 아치가 있습니다. 이런 인트루전 아치 와이어 중에 하나가 더블 아치 와이어가 되겠죠. 이런 더블 아치 와이어를 사용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상악의 전치는 압화가 되고 상악의 구치는 정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합평면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평탄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교합평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묘인 경우에 있어서 로테이션 포인트는 상악에서는 제1소고치와 제2소고치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상악의 전치는 인트루전이 되고 레비어 버전이 되고, 소구치들은 정출이 되고, 그 다음에 구치들은 디스탈로 가고 인트루전이 될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무줄을 끼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UOP는 플랫해지고 BOP도 플랫해지는 것입니다. 클래스 1 일라스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치 공간을 메꿀 때 이와 같이 힘 자체를 같은 악궁 내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악에서 공간을 제1소고치나 제2소고치를 발치한 다음에 하악의 치아를 후방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고무줄이나 힘의 역계가 되겠죠. 이런 힘의 역계에 있어서는 교합평면은 변화가 있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롱 크레스트 일라스틱은 2급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하악의 구치는 정출되고 하악의 구치는 전방으로 이동됩니다. 상악의 전치는 후방으로 이동되고 정출이 돼요. UOP는 스티프해지고 POP도 스티프해집니다. 치료에 좋을까요? 2급 부정교합 치료에 좋지 않게 되겠죠. 또한 3급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고무줄 중에 하나가 롱 크레스트 일라스틱이 됩니다. 그래서 상악에서는 상악의 구치부에 고무줄이 걸리고 하악에서는 전방부에 고무줄이 걸리는 것이 됩니다. 그럼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상악의 구치부는 정출이 되고 근심 이동이 되고, 하악의 전방부 치아는 정출이 되고 후방 이동이 될 것입니다. UOP는 플랫해지고 POP도 플랫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3급 부정교합 치료에 좋을까요? 좋지 않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오픈바이스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고무줄을 엔테리어 버티컬 일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전방부 속옷 견치 부위에서 사용하는 고무줄이 되겠죠. 이와 같이 엔테리어 버티컬 일라스틱을 사용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상악의 구치는 인트루전이 되면서 디스탈로 될 거고, 상악의 전치는 익스트루전이 되면서 링거 버전이 될 것입니다. 하악의 구치도 인트루전이 되면서 디스탈로 가고, 그 다음에 하악의 전치들도 익스트루전이 되면서 링거 버전이 돼요. 즉 UOP는 스티프해지고 BOP는 평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숏 크레스트 일라스틱이 있습니다. 숏 크레스트 일라스틱은 하악에서 힘을 받는 부분이 소구치 부위가 됩니다. 롱 크레스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구치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힘의 분포를 소구치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2급 고무줄이기 때문에 상악의 전치혈은 후방 이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무줄이 걸리는 상악의 전방부는 익스트루전이 되겠죠. 이에 반해 하악의 치아들은 어떻게 이동이 될까요? 하악의 치아들은 전방부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소구치 부위에 있어서는 정출이 되겠죠. 그래서 하악의 소구치 부위에 있어서는 정출 및 메지알 무브먼트, 그 다음에 하악의 전치는 인트루전, 레비어 버전. 그럼 UOP는 어떻게 돼요? 약간 스티프해집니다. 그럼 POP는 어떻게 됩니까? 플랫해집니다. 그래서 롱 크레스트 일라스틱과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숏 크레스트 일라스틱은 어떠한 치아 이동이 나타나게 될까요? 상악의 전치혈은 전방으로 이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악의 치아들은 전방으로 이동이 되고 상악의 소구치들은 정출이 되면서 근심 이동이 될 것이에요. 반면에 하악의 전치혈들은 후방 이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악의 전치부들은 익스트루전이 되고 링거 버전이 되겠죠. 즉 UOP는 평탄해지고 POP도 평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니스크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니스크류를 발치 공간을
폐쇄를 하거나 비발 치료를 마찬가지 치료할 때에도 우리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합평면이라는 것을 반드시 고려를 하면서 이와 같은 미니스크류를 사용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미니스크류를 사용할 때 교합평면이 우리 치료에 도움이 되는 쪽이면 치료는 용이하게 되겠죠. 그런데 치료에 좋지 않은 방향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치료 마무리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있어서는 다양한 교정 장치에 대해서 서로 다른 교합평면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한 힘에 따라서 치아가 이동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노말 POP, 노말 UOP인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스티프한 UOP, 스티프한 POP인 경우에 있어서는 변화를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이 환자처럼 11도 노말 UOP, 스티프한 POP인 경우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느냐가 교정치료에서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앞으로 계속 언급이 될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